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보낼 거예요 다. 네. 올해 맞아요. 안 가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최상위권. 예. 안녕하세요. 대치하이데이 입시연구소 이유정 소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대치 다원교육 DNA 입시랩 오재성 대표 소장님을 모시고 2027 의대 입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를 주제로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원교육 DNA 입시랩 오재성 소장입니다. 소장님, 정말 외모가 비교가 돼서 아이고. 네, 너무 펀치란 소장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자, 지금 보면은 사실 이제 2027 여러 요강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 입결들도 발표되고 있는데요. 요새 제일 큰 화두는 제 전공 분야여서일 수도 있는데 계약학과인 것 같긴 해요. 신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하이닉스, 삼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소장님의 전문 분야인 의치한약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수시 입결과 그 다음에 경쟁률 예측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게 지역의사제잖아요, 소장님. 네. 지역의사제 관련한 영상들 사실 여기저기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사실 좀 속 시원한 그런 얘기들을 그리고 또 설명회나 이런 거 많이 진행해 주시잖아요, 소장님. 네네.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지만 바닥 민심?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네네. 좀 귀한 썰 풀어주시면 네.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치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전국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최근에 대구도 설명을 갔다 왔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따가 차후에 따끈따끈한 말씀 좀 드리겠지만 그래도 민심들 이런 네네. 것들도 같이 한번 네네. 오늘 영상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내용들을 많이 풀어주실 거니까요. 끝까지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서 우리 얘기를 좀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2026 의대 수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결과들을 토대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2027 의대 수시 입결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그런 걸 좀 예측하는 영상 요런 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학종하고 교과 그다음에 논술 요렇게 전형별로 좀 나눠서 커트라인이 상승할 요인이 뭐가 있을지 혹시 하락 요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뭐랄까 39개 의대 자체를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긴 좀 뭐하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좀 체크해 보자. 그러나 모든 분석에 앞서서의 기본은 전년도의 결과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결과도 있지만 합격선도 있고요. 지금 촬영한 기점 자체로는 학교들이 입학처에서 발표한 기준입니다. 사실 이게 조심할 게 부산에서도 경희대가 가서 이제 27에 대한 얘기도 하고 26 결과 28의 지역의사제도 같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입시 결과에 대한 모델은 그다음에 뭐 나름대로 바로미터랄까요? 그 등등은 교육 포털 사이트에서 정리한 어디가에서 그러면 보통 대학들이 교육부에나 학교 대학 교육협의회에서 받아서 그걸 좀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리냐면 지금 기점으로 정리된 대학들의 의대들이나 의학계열 입시 정리는 했는데요. 그래도 실제 나중에 제가 작년도 보면 이게 약간 합격성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은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 진학부장님이나 사례들로도 있지만 그래도 대학들 자료로도 선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 결과는 어디가 입학처 그리고 70% 컷, 50% 컷, 평균이냐, 최저냐, 이런 등등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 소장님도 상담 많이 하셨겠지만, 저도 작년이 사실 가장 집중해서 했다 그럴까? 이유였던 것은 다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에가 황금돼지로서 가장 이제 출생 수만 놓고 보면 한 4만 7천 됐고요. 수능 응시만 놓고 보면 한 3만 정도니까 사실은 뭐 역대급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근 5년 사이 제일 많이 증가됐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증가됐죠. 그리고 2호 때에 의대 증원이 된 게 다시 26대 원점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표현이 뭐하지만 학생들이나 상황에서는 되게 좀 운 나쁜 세대다. 이런 등등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이지만 일단 지금 발표난 연대
그다음에 고대, 한양대, 경희대 이렇게 수도권부터 울산대부터 경북대까지 조선대까지 이렇게 발표가 난 학교에서 공개된 의학계열 입시 결과를 봤을 땐 네. 합격선이 다 올랐어요. 합격선이 올랐다. 예. 네네네. 그래서 사실 물론 자사고도 있고 또 연가고도 의학계를 선발, 영재는 이제 요즘 약간 페널티가 많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자사 학생들 때문에 합격선이나 또 이 민사고 학생들이 강원 인재도 되니까 네네. 그런 등등의 학교는 별개로 치고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일단은 25 대비 26에 공개된 학교 입결 기준은 다 올랐다. 보니까 네, 정시 평균도 90.46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물론 불수능이었고 영어도 1등급이 3% 시대고 막 이렇게 정말 작년 역대급이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만점 5명이었고요. 맞아요. 그럼에도 말씀하신 대로 정시든 수시든 다 일명 러프해진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까 소장님께서 여길 찝어라 얘기했을 때 저는 그래서 일단 먼저 서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 입결은 참고만 하자. 참고만 하자. 예. 이거는 네. 왜냐하면 물론 최초합이든 추가 합격이든 문 닫고 가든 수시든 정시든 마찬가지 풀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올해는 일단은 2만 명이 감소가 그쵸. 됐고 네. 거기에 좀 더 수능을 안 보는 특성화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결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일단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지역의사제 490명 선발도 네네. 어느 정도 물론 지사 1,500대 2호 대학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TO가 증가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기 네. 때문에 예, 제가 그리고 어떻든 간에 이따 지역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일단 올해 수도권은 여전히 타이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 경쟁률을 봤을 때 경쟁률은 오히려 논술이나 학종 빼고는 네네. 일단 감소됨도 있었고요. 네네네. 저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학생들이 늘었는데 왜 경쟁률이 줄었지? 인원 선발이 감소죠. 네. 네, 그러니 당연지사 의대 증원 원점 되고 물론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 인천부터 증원된 거 아니었습니까? 1,500이. 네네네. 그러니 그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또 현장에서 제가 대치해서 상담할 때도 소심 지원. 그러니까 소심. 약간 적을 소자 마음 심자에서 약간 다른 여러 채널도 봤을 때도 올해는 조금 타이트하게 보세요. 예, 의대 원점 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애들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전략적으로 하세요라는 네네네. 걸 저도 현장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런 등등도 경쟁률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뒤에 보는 숫자 자체가 또 이번에 입결을 2년 등등을 증원됐을 때 2호와 26의 작년 기준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네네네. 네, 공개된 입결입니다.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물론 뭐 그냥 정량적으로만 딱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물론 추가 합격이나 이런 것들이 늘은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2부 때 나중에 또 의학계열로 그러니까 치안 약수를 말씀드리겠지만 연대 약대 교과는 역대급 작년에 빵꾸 났기 때문에 네, 1.71x가 물론 네네. Z 점수 환산은 다르지만 네, 그쵸. 그래도 이게 상식적으로 저희 현장에서 1.7은 지금 고대 학주도 쓸까 말까인데.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등등도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의대가 포커싱이지만 일단 교과 종합 논술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땐 교과는 약간 지역마다의 합격선에 좀 요동친다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근데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는 건 이 8리 계획안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근데 거기 안에 지역 인재가 먼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럼 그걸 본다면 예를 든다면 경북 대구만 보았을 때 경북대는 학종으로만 지역 인재 뽑고요. 네. 그다음에 영남이나 이런 학교들은 교과와 학종을 같이 뽑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교과는 광역권으로 하고 학종은 진료권으로 해서 그럼 약간 제가 볼 때 이건 지역의사제는 따로 제가 얘기하겠지만 네. 좀 저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정량적인 학생들은 일단 그냥 최저 좀 높게 잡고 네. 보통 세계사 세계 오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세계사도 만만치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제가 볼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와 일반 교과, 지역 인재 교과, 지역 의사제 교과가 메뉴들이 생기고 네네. 또 연대 원주 같은 경우는 중복 지원을 안 해놓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장 써야 된다 상황 한다면 어쨌든 강원권의 지역 인재든 지역 의사제 풀이든 일반 전형이든 약간 교과는 제가 볼 땐 조금 합격선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종은 여전히 의대만을 원하는 학생들이 전국까지 거의 다 지원을 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볼 땐 1.3 이내 1.3. 학생들은 네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교과로도 쓰고
사실은 1.3이 교과로는 수도권은 힘들거든요. 네네. 보시다시피 지금 화면상 보면 저기가 수도권하고 충남권으로 일명 중부 지역이라고 할까요? 네네. 서울, 경기, 강원, 충남을 정리해놨는데 공개된 입결만 놓고 봤을 땐 지역 인재까지 다 합산했을 때 1.01 그다음에 을지대만 1.3x니까. 맞아요. 1.3이 거의 안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하의 대구나 호남권, 경남권 그다음에 이렇게 끝나는데요. 물론 제주는 아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늦지 네네.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5월 13일 발표된 기준인데요. 그러면 저기도 보시다시피 교과 전형만입니다. 저건. 네네. 그랬을 때 당연히 정량적 봤을 때 영남대 의학 창의 인재만 1.3x. 예, 저기는 최저가 세서 그래요. 네, 맞습니다. 4개 오지 네,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타이트하고 그다음에 재작년이 1.4인데 작년이 1.3이라니까 그만큼 합격선도 오른 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고 추합도 한 명 줄었고요. 의학 창의인재도 서울권 애들 많이 쓰거든요. 이게 수도권 애들도.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일단 정량적인 부분은 1.3 리밋. 1.3. 예. 네. 지역 인재는 조금 더 틈새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고요. 학종과 이제 논술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학종은 말씀드린 대로 자사도 뽑고 그쵸. 전국자사, 네. 광역자사도 있기 때문에 네. 국제고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정량적으로 볼 수 없죠. 네, 그쵸. 제가 이제 대구도 갔다 와 보니까 이번에 서울대 의대를 합격한 학생이 그러니까 전교 2등이 직윤을 받았어요. 이제 1등은 일반으로 붙었고요. 네네. 2등이 합격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교육 특수 지역은 1, 2등이라고 1.0이 나오지 않지 그쵸. 않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땐 거의 1.45급으로 사실 단순하게 볼 땐 상상할 수도 없는 교과 역량이었는데 네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학종은 특히나 변수가 많죠. 그래서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역시나 도표상 봤을 때 눈에 띄는 게 한림대. 한림대. 네, 한림대. 사실은 저도 현장에서 한림대 같은 경우도 업다운이 좀 있는 학교예요. 왜냐하면 1단계를 먼저 뽑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MMI 면접인데 네네. 객관적으로 볼 땐 면접에서 많이 조금 불합이 되는 친구도 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내신이 약간 애매한 네네. 1.4에서 1.56대 요 안에서 세계사 최저가 되는 학생들이라면 네네. 저는 약간 한림을 한림. 예, 전략적으로 지원시켜서 합격한 사례가 있거든요. 원세대라고 일명 연세대 원주캠은 네. 예, 교과와 학종 두 개가 있는데 최저들이 다 세니까 그래서 저는 최저가 좀 되면서 교과와 학종이 수능 이유기 때문에 좀 치고 빠진달까요? 대치도 강남권도 작년에 일반고 모 학생 과중학 반에서 네. 사실 강남에 과중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학생인데 일단 보통 하나 쓰는 거죠. 네. 학교들은 매년 수능이 잘 봐요. 그래서 이번도 연이 갔거든요. 정시로. 근데 일단 면접을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네. 연미는 좀 이렇게 치고 빠지는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전략적인 일단 합격선에 대한 부분 자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네. 밑에 지방 자체도 마지막 학종 보시면 일단 1.1대부터 5로 아마 시청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보통 호남권은 되게 교과가 많고요. 네. 네, 학종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정량적으로 뽑는 동네고요. 그리고 대구가 좀 다이내믹하죠.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일단은 1.5대부터 뭐 예, 합격선이 좀 있다고 좀 나와 있으니까 요 정도도 참고해 볼 소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영남도 일단 지역 인재도 있고 학종에 대한 부분도 첫 선발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일단은 약간 온도차가 변수가 좀 있었다는 거 네네. 등등만 좀 고려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논술입니다. 논술은 공개된 논술의 대학들 네네. 네, 기준 등등으로 가톨릭대, 한양대, 경희대, 아주대, 경북대, 부산대 등등. 올해는 이제 단국대 의대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아,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메뉴가 좀 줄었고 네. 28되면 이제 완전히 또 논술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결이 다릅니다만 그런데 어떻든 간에 경쟁률은 2호 대비해서 가톨릭대든 경희대든 감소는 됐습니다. 예를 들면 경희대도 140대 1인데 100대 1이거든요. 네. 그리고 추합 한 명도 없고요. 네네. 예, 그렇게 됐고요. 그럼에도 합격선도 공개했는데요. 일단 보니까 점수 선만으로 놓고 봤을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경희 같은 경우도 95대였는데 98대고 논술 합격선 점수 때도 뭐랄까 좀 격상됐다. 네네. 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난도 차이도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에 대한 부분 자체는 특히 제가 이제 지인들이나 제자들 중에서도 특목 학생들은 네네. 조기 입학을 하고 수능을 다시 준비한 다음에 그리고는 석하를 가고 서울대나 네. 카이스트를 가고 네네. 다시 논술로 의학계를 가는 친구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학생들 수가 영향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볼 때 중대나 경희대
이런 학교들 자체는 여전히 특히 물론 경희대는 이제 과학도 좀 있어야 됩니다만 네네, 그래도 그렇죠. 중대는 수학만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데는 한장 도전은 조금 올해 마지막 9등급제고 그다음에 수능 미적도 마지막 수능 선택제되기 때문에 좀 도전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체 스케치 작년 흐름, 그다음에 올해 약간의 좀 체크 포인트 대학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거기에 저도 살짝 의견을 추가해 보면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오 소장님의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인원이 사실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5개년 정원 변동하고 그다음에 합격선의 변동 요거 탄력성을 좀 제가 회귀 분석으로 추정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의대 정원이 1%가 줄면 학종의 합격선이 대략 한 0.02에서 0.03등급 정도 그 정도 상승하는 이런 연관성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오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상승했다라고 말씀하신 게 사실은 맞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소장님. 2027학년도 의대 수시 경쟁률 전망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또 의대 증원 규모가 좀 조정이 됐고요. 지역 의사제로. 그다음에 N수생 유입까지 감안한다면 어느 전형의 어느 라인에서 경쟁력이 가장 치열할 지 물론 좀 어려운 예측이긴 하지만 예측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수치상 얘기하기는 좀 뭐하겠지만 일단은 앞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인원 감소가 고무적인 것 같아요. 네네. 예, 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발 인원의 수치 따라 결국엔 표현이 뭐하지만 결국 자리 싸움, 결국엔 나눠 먹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럽니다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지원풀 따라 흐름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올해 어쨌든 2만 명 감소가 조금 더 긍정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반수생은 일단 뭐 9월 수능 접수 때 가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의 주위 분위기와 상담 분위기, 그다음에 저도 현장에서 반수생 상담이 꽤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수능 최저 못 맞춰서 작년에 불합격된 애가 꽤 있죠. 그렇죠. 예, 그 제가 볼 때 주범이라는 표현이 뭐하지만 그 가장 큰 공공의 적은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대평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앞선에 대구도 갔다 왔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갔다 왔을 때 이게 주위 평을 들어보면 이거 자기 아이 고3 얘기도 하지만 첫째 아이 얘기도 하시거나 이렇게 지금 N수하고 있는 친척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하나같이 이구동성이 세계 5나 세계 6 지역 의사 지역 인재 최저를 못 맞췄다. 그다음에 세계사를 못 맞췄다는데 거기에 영어가 배신했다. 작년에 1등급이 3%였으니까. 그러니까 평소 1인데 2 떴어요. 네네. 3 떴으니까 고대나 4과목대는 아까 연대 원주나 영남대를 못 맞추는 거죠. 네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경쟁률은 일단 뭐 지역의사제 490명하고 별개로 일단 작년보다 좀 뭐랄까 감소라는 말은 뭐 하겠지만 수도권은 그래도 제가 비슷할 것 같아요. 네네. 네, 수도권의 의대는 왜냐하면 전교에 1,800개, 1,900개 학교 학생들이 여전히 1등부터 3등까지는 지역 의사제가 생기든 지역 인재를 경북대를 쓰든 직업을 쓰든 일단 그래도 수도권은 가톨릭대 학교장 추천이든 서울대든 고려대는 꼭 쓰거든요. 네네. 왜 그러게 체제를 못 맞춰도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은 저는 그러니까 더 낮아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작년에 좀 낮아졌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래서 좀 비슷한 형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되고요. 네네. 그리고 나선 이제 제가 볼 때는 지방이 변수예요. 저는 이 의대 증원됐을 때 부산 동아대가 학종만 있는데 붕괴됐었거든요. 제 기억에 4개 6인가 이랬습니다. 최저가. 4개 6이요. 제 기억에 동아대가. 네네. 근데 이제 좀 표현이 뭐하지만 못 맞추니까 합격선이 막 너무 하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비단 부울경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번에 대구나 부울경 이쪽에 TO도 좀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지역 예. 의사제가. 네네. 그래서 저는 경쟁률의 전망은 수도권은 비슷하거나 좀 유지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들은 지역 의사제 분산 효과 어차피 지역 의사제를 쓰는 학생들도 뭐랄까요? 너무 하방 학생들은 최저 통과하면서 붙는 사례도 나오겠지만 네네. 그래도 일단은 해당된 진료권 되는 대학에서의 지역 의사제는 조금 빵꾸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쓰는 애들 중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교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광역권은 이게 아까 대구처럼 얘기했지만 교과를 묶어놨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체제를 맞추든 아니든 자기 지거국을 걸든 자기 지역에 있는 광역권의 지역의사제를 걸든 그러니까 교과는 그래도 선이 잡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럼에도 좀 고민은 될 것 같긴 해요. 이걸 굳이 내가 써야 돼? 지역 인재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10년 복무해야 되겠어?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딜레마가. 네네. 그래서 실제 쓸지 안 쓸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지방은 경쟁률이 조금 하락, 네, 그다음 분산, 그다음에 수도권은 여전히 비슷. 네네. 이렇게 경쟁률은 좀 전망되고, 그다음에 졸업생 N수생들은 저는 특히나 수도권 중에서는 다시 재도전해서 수시를 쓰는 분도 계십니다. 네, 왜냐하면 무슨 학교장 추천이나 연대, 고대나 이런 등등에서만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네. 나머지는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이 좀 우스운 얘기지만 믿자 본전이랄까요? 한양대 등 일단 경희대 등 다시 쓰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연하나 현역들 위주가 많이 학종에서는 네네.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네. 그러니 아무래도 교과를 뚫지 않은 성은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N수생들은 정시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논술 네네. 이런 쪽으로 의학 계열 아니면 이제 계약학과 이런 쪽으로 아마 지원할 공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고3들이나 현역들이나 등등의 수도권은 밀집되고 그다음에 지방은 분산 효과가 되고 약간의 경쟁률의 변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비슷한 의견입니다. 1번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2022학년도부터 26학년도까지 그 전형별 경쟁률 시계열을 이제 아리마 기반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거를 좀 전형별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빅5 학종 같은 경우는 35대 1에서 45대 1 사이 그 정도로 이제 전년 대비해서 이제 유지하거나 뭐 약간 상승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2026의 고대 의대 학업우 수가 38.34대 1 에서 이제 28.29대 1로 떨어졌었는데 아마 2027에서는 이제 N수생들 잔류 그다음에 아까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은 어쨌든 한번 질러본다. 네, 요런 학생들의 그런 심리 부분에 의해서 아마 30대 1에서 35대 1 정도 그 정도로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고대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나머지 부분도 소장님의 의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네. 참 대단하신데요, 소장님. 아유, 저는 통계 기반에서 한번 돌려봤는데 통계 결과와 그다음에 소장님의 어떤 감 요런 게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라는 네.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네, 소장님 이제 이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역의사제, 요게 이제 시행이 된다면 의대 수시 판도가 좀 어떻게 달라질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아까 앞전도 말씀드렸는데 부울경의 전교 2등 학생 1.2x더라고요. 거기도 쫙 치열해서. 네네. 그리고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방들은 대구나 이런 수성구 빼고는 인원이 적습니다. 네. 예, 거의 200대나 뭐 100대도 있고요. 네네. 특히 부울경이 그렇죠. 부산 쪽이 상당히 인원이 많이 적습니다. 네네. 강원 쪽도 그렇습니다만 인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올해 이제 490이고 지금 뒷면에 나가는 게 이제 관련된 기사인데요. 저기가 이제 조심할 거는 차이과 대학이 의전이기 때문에 저 인원에서 약간 3명 차이 오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강 기준이나 28 기준 봤을 땐 한 2-3명씩 차이가 있는데요. 네네. 그래도 어떻든 간에 인원 대비 490명 자체에 일단 경기 인천에 배정된 성대나 인하대 가천대, 아주대 등등은 이제 진료권만 됐기 때문에 네네. 광역권을 막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24명밖에 안 때문에 좀 미비하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거론된 등등 자체가 일단은 지역별 차이가 좀 나고 그리고 나서 특히나 이제 제가 아까 주목한 충북권 그다음에 부울경, 대구, 경북 이쪽이 솔직히 제가 이번에 갔다 보니까 네네. 문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쓰겠다. 네네. 그리고 이것도 그냥 참고용인데요. 대구 학생 상담해서 일단 합격을 해서 가천대, 아주대는 추가 합격됐고 경북대는 최초 합격됐고 이렇게 해서 4개 합격했거든요. 가천 그다음에 아주도 사실 어떻게 보면 메이저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런데 결론은 경북 가더라고요. 비단 대구 지역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산 대표 학교들 등등의 의대들은 약간 그래도 퀄리티라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 보통 메이저라고 했을 때 빅5로 할까요? 고대급 이상 이 정도를 중복 합격해야 이동할 것 같고요.
결국 이 말의 요지는 네네. 아까 같이 경북대가 물론 272 요강이 안 나왔지만 28만 먼저 나왔어요. 근데 28은 학종만 뽑게 돼 있고 네네. 네, 그렇게 선발한다고 했으니 기본적으로는 경북대를 붙던 부산대를 붙던 자기 지거국에 있는 호남권을 붙던 전남 전북을 붙던 간에 지역 인재든 지역 의사제든 갈래 이런 학생들은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울산 그 학생도 6장 중에 4장은 서울권 수도권을 질른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고대 의대나 네네. 경희대 그다음에 한양대 추천 이런 걸 이제 한번 쓰겠다. 근데 학생부는 제가 볼 땐 그래도 수도권급 학생부입니다. 제가 그 학생을 네네네. 한 3년 동안 피드백 했기 때문에 고급이나 심화 과목도 있고요. 다 상당히 좀 잘 세팅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건 좋고요. 그러나 이제 2장이 울산대든 부산대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고시나 인재는 그다음이지만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거 자체도 자기는 지역을 쓰든지 일단 나름대로 지역 의사를 쓰든지 한번 고민해 보겠다. 네, 왜냐 하방이란 말은 뭐 하겠지만 그 학생은 또 수능 체제도 되는 학생이라 제가 볼 때는 지역 의사를 쓰는 순간 거의 합격 가능성은 또 높아 보여요. 그쵸, 아무래도 좀 컷이 낮겠죠. 아무래도요. 예, 왜냐하면 물론 인원 대비는 다르겠지만 지원풀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10년 복무라는 10년. 게 정말 말처럼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제 경험상 보고 또 소장님 경험상 보시겠지만 첫 선발이 항상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대비는 물론 5등급제로 바뀌기 때문에 또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급이 갔어. 네네. 여기 뚫렸어. 정시로도 2월 됐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학생들은 조금 애매하다는 편이 좀 뭐하겠지만 조금 그래도 등수와 정량적인 애매 학생부가 좀 약하다면 그럼에도 전 지역의사제를 동시 지원은 힘들지 않습니까? 네네네. 보통 하나만 지원하는 식으로 막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 일단 좀 지역의사제로 넣든지 해서 합격 전략을 세우는 것도 지역의사제 변수가 셀 것 같고 네네. 마지막으로 앞선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학생들의 이동이 작년 대비 지방만 놓고 보면 네네. 한두 명이 더 합격할 수 있는 풀이 490명은 그러면서 일명 5등까지 간 그 학교가 네네. 6, 7등까지 심지어 8등까지 지역의사제를 뚫는 이런 사례도 나오지 않겠냐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좀 예상이 되면서 그렇다면 이것이 좀 흔들린다는 추가 합격의 이동 경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학생들이 계약학과도 쓸 수 있겠고 그 학생들이 서울대 첨령도 쓸 수 있고 그 학생들이 일반 교과로 왜냐하면 네네. 학생부는 의대 학생부니까 그쵸. 이걸 또 치대나 이런 걸 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과 100 이런 데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약간의 추합이 변동차가 생기면 특히 연치 같은 네네. 연대 치대가 올해가 마지막 교과 100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연세 이동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사제 490명이 완전 판도를 바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합격풀이 0.5점 차이 한두 명 더 합격풀이 좀 변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면은 결국 간에 뭐 타격이라고 할까? 지역 인재 전형? 요게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네. 그리고 참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대구 수성 쪽은 수능이 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보면 물론 평소보다 수능을 못 봐서 못 맞춘 거지 보통 보면은 대구는 세. 네네. 근데 부울경이나 이제 제가 해고나 센텀 쪽, 그다음에 사직 쪽, 양산 쪽 이렇게 두루두루 좀 인연이 된 쪽 학생들을 전교권을 1.0대 이렇게 만나 보면 네네. 수능이 안 되는 수능이 거예요. 안 돼. 네. 그럼 이게 되게 참 최저 엄대만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인하대 맞습니다. 의대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의 근데 분위기로는 지역의사제가 최저를 또 높여놨기 때문에 오히려 자의반 타의반 최저를 고려한 네네. 그런 또의 지원을 고려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귀한설 좀 풀어주세요. 네, 그 전국 단위 설명회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지역 의사제 논의한 다음에 실제로 지역의 일반고 최상위권 학생들의 분위기 이런 게 좀 어떤지 그 현장에서 체감하신 귀한 정보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해 제가 볼 땐 무엇보다 제일 관건인 건 등수 같아요. 고3까지에 대한 일단 대치동이든 목동이든 그다음에 뭐 지방이든 간에 3학년도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자사는 이제 등급 나오는 과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은 3학년 때 일반고 학생들은 뭐 미적이나 네네. 확통이나 이런 등급 나오는 거 조심해서 최대한 끝내는데 제가 설명회 가면 이제 질의응답을 그 자리에서 한 50명이든 다 받아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1박 하고 왔거든요. 근데도 네.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질문도 이제 우리 아이 지금 2등이다. 그러나
올해 아이들이 내신이 치열해서 1점 극강이 아니다. 1.2x다. 네네. 2등인데 1.2x다. 2등인데. 그래서 가톨릭대 의대 써도 되겠냐? 네. 왜냐면 그전 선배들, 제가 이제 그 학교는 해당 학교는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해당 학교 전 학생의 가톨릭대 합격 추천은 2등인데 1.1x였어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1.1이었으니까 붙겠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톨릭대 학교장 추천은 서류백이니까 네네. 정량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1.67풀이 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든 어머니 고충은 이제 등수는 1, 2등인데 여기 써도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고충. 네네. 그다음에 올해 또 많이 물어보는 게 한양대 면접형. 면접형. 이게 뭐 한양대만 이겠습니까? 중대 지금 뭐 이제 신설된 것도 말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한양대 서류형이 된 게 면접을 바뀌었단 말이죠. 네네. 그럼 추천형이냐? 그다음에 면접형이냐고 이번에 대치 설명했더니 휘모 어머니께서 네. 현재 몇 등인데 당연히 뭐 1, 2, 3등 안에 들어갔겠죠. 네네. 근데 1등분은 아니죠. 왜냐면 1등분이 한양대 고침하진 않지 않습니까? 작년도 그쵸. 네. 휘문에서 1등이 서울대 의대 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양대 합격서는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추천형 써요, 면접형 써요. 이렇게도 물어보셨고. 네. 근데 저는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키 해당된 그 학교는 네네. 사실 내신이 2.3점대까지도 작년에 고대 의대를 정시로 갔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제 정시 컨설팅도 했던 학생인데 그쵸. 네. 그러니까 납치란 말은 뭐 하겠지만 그래서 어머니께는 면접형 쓰라고 그랬어요. 면접형. 네, 왜냐면 물론 날짜는 안 나왔지만 네네. 이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쵸. 최저는 네. 없지만요. 네. 그러니까 이후로 하고 안 가는 전략도 어머님 그러셨더라고요. 소장님, 전 됐고요. 강남이고 됐고 그냥 한양대 붙어도 납치여도 되니까 그러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추천형이죠. 그런데 네. 제가 볼 때는 질문의 눈빛은 혹시나 그리고 남학생들은 좀 소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래서 되게 납치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면접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아까 같이 성장형 그 중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4명 의대도 이게 지금 누굴 뽑을 거냐. 4개 5에다가 면접에다가 이러면 되게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받았던 애들 학생들 중에서 일단 4개 5가 되면서 내신이 조금 애매한 저는 개인적으로 중경 중에 놓고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볼 땐 물론 이 전형이 2개가 돼 있지만 탐구하고 네네. 그럼에도 일반고만 놓고 봤을 때는 갑반고도 아니고 낮반고도 아니고 중반고라고 치면은 전 중대를 권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실제 또 경희보단 중대를 붙는 사례가 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좀 수능되는 최저가 일단 우선이니까 제가 볼 땐 4개 오니까 또 안 가는 학생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쵸. 4개 오면 4개까지가 작년 고대 의대도 갔기 때문에 정시로.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치고 빠지는 용도 있을 것이고 또한 실제 4명이 양날의 검이지 않습니까? 네네. 조심스럽죠. 그러니 소심해서 못 쓰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응시 안 하는 분도 계실 테니 그래서 제가 볼 땐 중대나 이런 부분도 약간 관심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팁이랄까요? 팁은 목동의 이제 상위권, 목동 대표 학교인데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의대는 같습니다. 그 학교도 해당 제가 매년 이렇게 상위권 학생들을 2년 돼서 만나서 봐줬던 학생인데요. 근데 이 학생은 너무 아까운 게 서울대는 그냥 일반 학과를 썼어요. 서울대를요? 예. 그래서 첨융 썼고요. 네네. 아무래도 첨단융합이 의학 계열하고 좀 메커니즘이 있기 그쵸. 때문에 네. 신약이 있어서. 네네. 그래서 그걸로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림도 쓰고 막 다 썼어요. 근데 결론적이지만 수능도 최저는 간신히 마치긴 했습니다. 면접을 좀 뭐라고 그럴까요? 혼자 했다 그럴까요? 학교에서 하거나 이렇게 한 케이스예요. 그러면 정량적인 부분도 괜찮았고 학생부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서울대도 1단계 붙었고 다 이렇게 의대도 1단계 붙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합격은 연락 받았는데 다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몰라서 6장 중에 하나를 제가 교과를 걸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그거 하나 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사실 섭섭하시죠. 어쨌든 목동도 교육 특수 지역이고 정말 내신 따기 힘든 지역인데도 네, 그쵸. 거기서 거의 뭐 극강급 학생인데 지방 하나 붙은 게 만족도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네. 이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 팁이라는 뭐 하겠지만 아까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2등 아이인데 1.45밖에 안 되는 학생이 직윤으로 의대를 붙는 이런 상황도 있었지만 또 1.1x였는데도 불구하고도 의대를 다 떨어지는 네. 이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최저를 떠나서 면접의 변수도 면접.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도 저는 항상 세 박자라고 그러는데요. 최저,
그다음에 학생부, 그다음에 일단 면접까지 면접.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세 가지를 좀 결을 좀 보셔서 전략적인 좀 체크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년 되면 지금 고2 학생도 보실 것 같은데요. 많이 보죠. 내년 되면 면접 힘이 더 그럼 난장판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방송용 표현은 아닌데 이미 여러 설명에서도 채널들 네. 얘기하면 막 지금 계획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난리도 아니잖아요. 거의 출결 넣었죠. 뭐 그냥 순수 100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도 물론 여전히 이제 수능 100은 가천이나 의대 다 100입니다. 그래서 너무 성황설레할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5등급이 딜레마죠. 네, 그러니 올 일 떴다고. 네, 지금 저희가 의대 다 붙을 거야. 지금하고 다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내년 5등급제는 정말 진짜 좀 더 심사숙고한 응고의 컨설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네, 이건 전 왜냐하면 순그리 찾기를 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성취도까지 다 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변수고요.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보낼 거예요 다. 네, 올해 안 가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최상위권. 예, 드라마를 쓰든 네. 1.X든 그다음에 1점 후반이든 2초든 자사고든 특목이든 어쨌든 올해 그나마 보상받는 게 3등급 풀, 20% 풀, 10% 풀, 15% 풀이 올해 보상 아닙니까? 네네. 근데 내년에는 10% 풀, 34% 풀이면 중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대체 그 학생이 뭘로 붙을지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올해 반수생이든 뭐 고3이시든 뭐든 말할 것도 없이 납치를 좀 무조건적으로 뭐 피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조금 가자 전략이 6장 중에 한 장은 걸어놓은 전략을 좀 의학계열 분들은 특히나 염두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보면 결국에 자기가 의대를 어쨌든 어떤 툴이든 교과든 학종이든 정시든 뭔가 도전해볼 수 있다. 어쨌든 한 끗이 있다라고 하면 오래 가자.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 수시원서 이제 6평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시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대충 수시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시원서 접수를 앞둔 예비 고3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께 2027 의대 합격을 위해서 지금 시점부터 무엇을 우선순위로 준비해야 될지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저는 상담은 일단 학생부 받고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성적 받고 그다음에 6평 성적 받고 네네. 이거 보면 하면 이제 체크 포인트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학생부는 교과 비교과 다 봐야 되고요. 저는 올해 이 학생의 수능 선택 먼저 뭔지부터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물론 이 질문은 의학계열 학생입니다. 네네. 뭐 그냥 서영고나 서성환이나 일반학 가면 뭐 사탐 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쵸. 서울대 네, 빼고는 네, 서울대 그 빼고. 페널티가 없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데 의학계열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2부에도 말하겠지만 뭐 동덕여대, 약대, 과탐 지정 이런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 만나기 전에 제가 보통 4, 5일 전에 이제 수시 리포트를 정리를 다 해놓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어디 쓰라고 한 10개 치러놓고요. 의견 조율한 다음에 이제 약간 가지치기 하는 거죠. 네네. 압축시켜놓고 카톡에 드리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피드백, 그쵸. 파이널 체크 이런데요. 근데 다 정리해놨더니 만났는데 저 과탐 바꿨어요. 사탐이에요. 다 점수도 괜찮은 애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막 대구 다 뒤져서 대가대 막 계명대 막 왜냐면 정량적으로 뚫리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데를 다 찾아놨는데 과탐 지정이거나 수학 필수, 미적 필수, 충청권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허망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자리를 다 지워야 되잖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얘가 사탐 런인지 확통 런인지 네네. 선택부터 먼저 볼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일단 6평 때쯤이면 보통 결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탐 2냐, 네네. 과탐 1이냐. 물론 일부 대치동에서도 그때 바꾸는 분도 계십니다. 과탐 2로 정시 서울대 가산점을 노리고 하는 분도 계신데요. 그럼에도 일단 화면상 보시다시피 서울대나 가톨릭대 뭐 과탐 2 지정한 학교들 수도권만 넣습니다만 저런 등등의 최저 제한들 조심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탐 한 과목이냐? 어머니는 한림대가 과탐은 이제 사탐을 해도 되지만 그럼에도 국수용으로 세계사를 맞추겠다. 뭐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과탐을 무조건 의무 2개목 지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또 하시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일단 최저를 맞추거나 경쟁력 있는 부분 고려하시고요. 그다음에 일단 3학년 성적까지 산출이죠. 이건 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소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납치란 말은 좀 뭐하겠지만 교과는 거의 다 수능 이후 면접도 물론 연대 미래나 이런 데 있지만 그 대다수가 교과백이나 일괄 합산 아니겠습니까? 네네. 경희대처럼 학생부 30이 들어가든 아니든 말입니다. 그러니 전 교과로도 같이 좀 의학계열 학생들은
의대, 육의대든 의치한이든 왜냐면 교과는 역시 정량평가이니까 예, 학생부가 의대로 다 녹였는데 치대 쓰기 좀 물론 치대를 합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대나 또 수의든 이렇게 뭐랄까 별개로 같이 지원할 때는 이게 스토리텔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교과로 좀 쓰던지 이런 식의 전략적으로 그래서 교과로 걸 거냐 아닐 거냐를 학부모님이나 학생분께서 6장을 저는 6월 4일 날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는 네네. 지금은 사실 학생들 많이 6평 대비 런이잖아요. 또 은근히 6월 4일 잘 봤든 못 봤든 또 바로 수행평가하고 바로 또 이제 기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쑥 지나가요. 네네. 진학부장님이나 교육청이나 또 여기 아이디나 다원교육에서 이렇게 받은 걸로만 하시지 마시고 좀 미리 스크랩을 좀 하셔서 이 요강은 이제 5월 말쯤 다 나올 테니까 그럼 보셔서 자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교과, 학종, 논술 예, 이렇게 의학계열은 교종 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미리 10장을 그러니까 10곳을 예, 저 6개만 하지 마시고 왜냐면 좀 가지치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 뺄래. 6평 받는데 정시로 갈 때가 있어. 그러면 빼고. 빼야죠. 안 돼. 그러면 더 넣어주고. 이렇게 좀 치고 빠진달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당황하지 않게 예, 조금 세팅했다가 그리고 나서는 서류 준비할 거 없나, 면접 준비할 거 없나, 추석 특강을 해야 되나 대비를 좀 시키시면은 어떨까? 그렇게 좀 마지막 조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소장님 말씀에 첨언을 하면 추석 특강 들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추석 기간에 이제 만약에 본인이 면접형 요런 거를 하나 이상 응시를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뭐 소장님도 너무 상담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눈을 못 맞추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동공이 천둥 치는 거죠. 그냥 이러시죠. 그래서 아예 입을 못 대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부모님들께서 가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최소한의 어떤 면접 이런 것들을 응시할 수 있는 아이인지 고려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하시기 위해서라도 그런 추석 특강 같은 거는 한 번 정도는 뭐 여러 번 해라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아이가 그런 면접을 좀 경험하게끔 해주시고 본인의 의견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마지막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 풀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소장님. 예, 다음 이제 순서에는요 치안 약속 그것도 좀 다이나믹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오늘 의대는 좀 국한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치안 약수는 정말 원서 쓸 때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멀티로 쓰거나 육수위, 육약대도 있지만 이렇게 좀 다양하게 써서 맞습니다. 약대는 떨어졌는데 치대는 붙고 이렇게 되게 좀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사례를 같이 한번 다음 영상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치 아이디 입시연구소 이우종 소장, 다원교육 오재성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